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면 보는 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면 보는 법 1편을 올렸습니다. 도면의 개요부터 평면도, 램프, 층고와 천장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헷갈리시는 드라이 에어리어와 성큰, 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층고와 천장고를 혼용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이 에어리어와 성큰도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차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DA라고 적혀 있네요. 드라이 에어리어의 약자입니다. 채광이나 환기, 방습을 목적으로 지하의 공간을 확보한 곳을 의미합니다. 지상까지 뚫려 있어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채광이 좋아지고 환기도 잘 되어서 지하실이 주는 선입견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되다 보니까 지하층의 최대 단점인 습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요즘 지하 2층까지 드라이 에어리어가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성큰이라는 곳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땅속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의미하며 드라이 에어리어와 비슷합니다. 위에 막힘없이 외부와 연결되고 햇빛과 공기의 유입으로 채광 및 환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이용이 불가능한 드라이 에어리어에 비해서 성큰은 사람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용 요구에 따라서 드라이 에어리어와 성큰으로 나누어집니다. 벤치를 봐서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정입니다. 중정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넓은 공간을 설계해서 내부가 뚫린 형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요즘 일반 주택에서도 많이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귿자와 미음자 형태로 설계됩니다. 건물의 가운데 중정을 설치하면 내측 호실이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중정을 설치해서 건물의 크기가 훨씬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실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 좋은 호실 고르는 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호실을 선택하실 때도 도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둥, 문, 소방시설, 방화시설에 대해서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호실 분할 공사를 하다가 방화문을 방해하거나 분할 공사를 마치고 났더니 한쪽 호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호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호실의 모양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긴 호실을 반으로 쪼개면 양쪽 다 쓰기 힘든 효율성이 떨어지는 호실이 됩니다. 물론 이런 가로로 긴 호실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호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분양을 받으실 때 미리 어떻게 사무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호실인지 아닌지를 도면을 보고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문이나 기둥, 방화문, 소방시설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개 공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개 공간은 도면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도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도면에 색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보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요즘 건축되는 건물들을 보면 층별로 또는 몇 개 층별로 5개 공간을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네모 반듯한 건물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마름모 형태의 건물이나 중간중간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서 5개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린 5개 공간과 가까운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은 5개 공간이 있을 때 선호호실은 당연히 이쪽 호실이 될 겁니다. 지하호실을 선택하실 때는 횟룸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횟룸은 팬을 설치해서 오염되거나 뜨겁거나 차가워진 공기를 강제로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횟룸이라고 합니다. 횟룸 주변은 소음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사무실 주변에 횟룸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곳도 횟룸이 성큰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 면적이 작을수록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횟룸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 지하 선택 시 항상 횟룸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드라이 에어리 중에서도 급배기가 되는 곳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실을 선택하실 때 도면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 구역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기호나 골조의 형태, 창호도 등을 익혀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세 설계도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제된 평면도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평면도에는 이런 기호나 상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도면을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기호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도면 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 호실은 어떻게 지어지며 벽의 위치는 어떻고 방화문의 위치는 어떻고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호실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누군가의 추천도 좋지만 개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다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면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